자, 모의고사 이제 38번 지문 들어가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38번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Sometimes the pace of change is far slower. 자, 문장 구조가 이렇게 생겼네요. 자, 때때로 변화의 속도는 훨씬 더 느리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페이스라는 말은 얼굴이 아니지. 얼굴이랑 스펠링이 다르지. 속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될 거고, 자, 여기 far는 비교급 강조입니다. 우리 비교급 강조는 많이 해서 알고 있지. 때때로 변화의 속도는 훨씬 더 느립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 문장 구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 The face you saw reflected in your mirror this morning probably appeared no different from the face you saw the day before or a week or a month ago. 자, 문장이 굉장히 길어서 이제 조금 겁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만들 거야. 그래서 너가 보았던 얼굴은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수식할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 아침에 당신의 거울에 반사되었던, 자, PP로 등장했기 때문에 반사된 정도로 해석을 할 거야. 오늘 아침 네 거울에 반사되었던 너가 본 그 얼굴은 이렇게 해석을 할 거. 그러니까 face를 두 번 수식하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얼굴은 아마도 appear no different,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갈 건데, 이건 대부분 알지 않을까 싶은 내용을 하나 적어 보면은 appear 이라는 단어가 뒤에 형용사를 데리고 나오면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사실 뭐 투부정사를 적어도 뭐뭐처럼 보이다 라고 해석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이제 형용사를 줘서 뭐 no different니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no가 없었다면 달라 보인다 라고 해석을 했겠지만 no different니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뭐랑? 당신이 전날 the day before, 전날 보았던 얼굴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또는 일주일 또는 한 달 전에 네가 본 얼굴과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생각해보면 그렇지, 뭐 내가 오늘 아침에 본 얼굴이나 어제 본 얼굴이나 이게 뭐 크게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하지만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e face that stares back at us from the glass. 자, 거울로부터, 자, stare at 이라는 말이 이제 쳐다보다 라는 뜻인데, back 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뭐 다시 나를 쳐다본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 자, 거울에서 다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그 얼굴은 is not the same, 똑같지가 않습니다. cannot be the same,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뭐와? 10분 전과 똑같지 않고 똑같을 수가 없다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건데, 문장 구조가 이게 보여야 돼. the same as를 이렇게 두 번 해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울에서 우리를 다시 쳐다보고 있는 그 얼굴이 is not the same, 똑같지가 않고 cannot be the same, 똑같을 수가 없어. 뭐와? 10분 전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the same as, the same as 이렇게 두 번 해석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face에 대한 대명사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is, 그 다음에 cannot be 요런 애들에 대한 대동사가 was로 등장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사실 해석도 약간 까다롭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법적으로도 이런 걸 좀 잘 챙기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장입니다. 자, 됐고. 자, 넘어가 보자. The proof is in your photo album. 자, 그 증거는 당신의 사진 앨범 속에 있습니다. Look at the photograph. 사진을 한번 봐라. 어떤 사진을? Taken of yourself 5 or 10 years ago 까지 하고 이렇게 닫아볼게. 해석 먼저 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 자, 5년 또는 10년 전에 너 자신에 대해서 찍혀진 사진을 봐라. 그러면 you see clear differences. 당신은 아주 명확한 차이를 볼 겁니다. 뭐 사이에서? Between the face in the snapshot and the face in your mirror. 자, between A and B 해서 스냅샷 속에 있는 얼굴과 거울 속에 있는 얼굴 사이에서. 스냅샷은 당연히 사진을 말하는 걸 건데, 사진 속에 있는 얼굴과 거울 속에 있는 얼굴 사이에 명백한 차이를 당신이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문장일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를 좀 봅시다.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사진 찍다라고 영어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 알지? take a picture. take 뭐 포토그래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포토그래프. 이러면 이제 사진을 찍다라는 의미가 될 건데, 봐봐. 사진을 찍다라는 거에서 사진을 찍는 행동을 하는 대상이 이렇게 주어로 등장을 하겠지. 뭐 일반적으로 사람일 것 같아. 그 사람이 사진을 찍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수동태로 만들어서 이 포토그래프라는 말을 주어 자리로 보냈다 쳐보자. 그러면 우리는 요 찍는다 라고 하는 동사 이 take를 수동태로 쓰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 사진은 찍히는 거니까 pp를 써야 돼. 사진은 찍히는 거기 때문에 수동 표현을 위해서 과거 분사를 썼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출제자면 이거 어법 문제로 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증거는 당신의 사진 앨범에 있다. 봐라. 5년 혹은 10년 전에 너 자신에 대해서 찍힌 사진을 봐라. 자, 그러면이라고 해석을 하는 건 뭐 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 다음에 이제 and가 나오면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5월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하는 거 우리 배웠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너는 명백한 차이를 본다. 사진 속 얼굴과 거울 속 얼굴 사이에서. 자, 만약에 당신이 거울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다면, 한 1년 동안 산다면, then 그리고 보았다면 당신의 reflection은 이제 거울에 비친 모습 정도로 이해를 할 건데, 해석지를 잠깐 볼까? 비친 모습이라고 나와 있어. 해석에도 보면은 비친 모습을 본다면 너는 놀랄 겁니다. 그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체크 한번 해보자. if 과거 동사 또 과거 동사, 가정법 과거지. 그러니까 if 과거 동사 썼고, 그 다음에 might 동사 원형 썼고 해서 요 자체가 이제 가정법 과거 세트로 이루어진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 내신 문제에서는 가정법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혹시 이제 가정법이 잘 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 학원에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 중에 가정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감정 형용사지. 놀라는 걸 받는 거니까 surprised라고 썼다. 자, 얘는 지우고 넘어갑니다. After an interval of 10 years without seeing yourself. 인터벌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간격을 말합니다. 여기 해석에서 뭐라 나오냐면 기간이라고 해석을 했네. 해석지에 보면.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 후에 너 자신을 보지 않고 10년 지난 후에 너는 might not at first recognize. 당신은 at first,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을 peering from the mirror, 거울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을. 자, 뭐뭐 하는 현재 분사 ing를 썼지. 거울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을 너는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이제 peer이라는 단어가 쳐다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근데 이 peer라는 단어가 쳐다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동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친구나 동료를 peer이라고 하기도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어휘 문제로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한번 나왔던 단어인데 stare, 이것도 쳐다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look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gaze, 이것도 쳐다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어권도 그렇고 뭔가 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인식하는 감각이잖아.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even something as basic as our own face changes from moment to moment. 일단은 from A to B가 보이죠. 그래서 from moment to moment는 순간마다 라고 해석을 할 거야. 순간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거 as basic as our own face 하고 이렇게 닫을 거야. 그리고 as가 보여. 그러면 우리 자신의 얼굴만큼이나 기본적인 어떤 것조차도, 심지어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변합니다. 순간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38번 지문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해석하는 게 많이 어려운 것들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이제 6월달 모의고사라는 거를 감안하고 생각해 보면은 뭐 겁나 어렵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해석하는 거 연습 잘 해보면 아마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막히는 게 있으면 학원에 와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문장에 때때로 변화의 속도는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 어제 아침에 본 얼굴이나 엊그제 본 얼굴이나 크게 다를 게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초반을 시작을 했지.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길어지면 확실히 1년 전과 지금은 분명히 다를 거야. 짧은 시간으로 생각을 할 때는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길어지고 보면은 우리는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심지어 우리의 얼굴 같은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순간순간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러면서 글이 끝났거든. 어쨌든 변한다지, 변한다. 이게 느리게 변하지만 시간을 길게 잡고 보면 어쨌든 변하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38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39번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 According to educational psychologist Susan Engel. 자, 이 사람에 따르면 교육 심리학자 수잔 엥겔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curiosity begins. 호기심은 begins to decrease.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As young as 4 years old. 4살만큼 어렸을 때. 4살만큼 어렸을 때 호기심이라는 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거 없죠. By the time we are adult. By the time은 뭐뭐 할 즈음에 라고 해석하는 표현. 우리가 성인이 될 때쯤에 We have fewer questions and more default setting. 우리는 더 적은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궁금한 게 별로 없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디폴트 세팅이면 기본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기본값을 가져. 질문은 없어지고 궁금한 거 없어지고 기본값이 많아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호기심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더 적은 퀘스천을 가진다. 이거는 납득이 되지. 그치? 근데 기본값이 많아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에서 벗어나면 궁금하겠지만 벗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궁금하지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호기심이 감소한다라는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as Henry James put it. put it이라고 하면은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집어넣을 때 말한다로 해석하면 돼. 헨리 제임스가 말했던 것처럼 Disinterested curiosity is past and the mental grooves and channels set.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장에서 Disinterested curiosity is past. 이게 past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과거라고 많이 해석을 하지. 근데 이제 지나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 생각해보면 과거도 지나간 게 과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past는 이제 지나갔어 혹은 뭐뭐를 지나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해석지 보면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없어진다라고 해석을 했거든. 그러니까 지나갔으니까 없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이제 헨리 제임스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흥미를 유발하지 않는 호기심은 이제 지나가 버렸고 이제 다 사라져 버렸고 정신적인 그루브와 채널, 경로가 셋 자리를 잡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석 한번 볼게. 다시 흥미를 유발하지 않는 호기심은 없어지고, 자, 패스트 없어져 버렸고, 흥미를 유발하지 않는 호기심은 없어져 버렸고 정신의 고랑과 경로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루브, 고랑 이렇게 땅이 파여 있는 것, 그 다음에 경로, 이 채널, 이게 경로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세팅된다, 그러니까 딱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호기심이 감소한다는 걸 보여주는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The decline in curiosity can be traced in the development of the brain through childhood. 그 호기심의 감소는 can be traced, 추적되어질 수 있다. 추적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감소하는 게 왜 감소하는 걸까라고 추적을 해보면 이게 어디로 추적되어 갈 수 있냐면 발달, 두뇌 발달.
어린 시절을 통한 어린 시절에 거쳐 발생하는 두뇌 발달에 있구나라고 추적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두뇌가 발달하면서 호기심이 감소한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자, 여기 표현 잘 기억해 보자. trace라는 단어가 추적하다라는 뜻인데 그 호기심의 발달이 추적되는 거지. 이게 대체 어디서부터 생긴 걸까라고 추적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 썼다. 자, though smaller than the adult brain. 비록 성인 두뇌보다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The infant brain, 아기들의 두뇌는 contain, 포함하고 있습니다. Millions more neural connection, 수백만 개의 더 많은 신경적 연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해석은 어렵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법 얘기 하나만 해볼게. 도우가 접속사지.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하는 접속사인데 접속사는 원래 뒤에 주어 동사가 다 나오는 게 맞는데 지금 smaller이라고 하는 형용사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주어 동사가 원래 있었어. 그런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생략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생략된 주어를 한번 써볼게. 원래 뭐냐면 요거랑 똑같은 거야. infant brain이랑 똑같은 대상이 여기 이렇게 써 있었어. 그러니까 infant brain이라고 써도 되는데 굳이 똑같은 말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it이라고 쓸 거야. 그래서 it은 일단은 아기의 두뇌를 나타내는 주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동사 is가 있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though it is smaller than the adult brain이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사구문이라는 걸 만드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주어가 똑같으니까 주어는 삭제시키고 접속사는 삭제시키는 게 맞아. 그런데 분사구문을 만들 때 내가 원한다면 접속사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좀 쓴 거. 그리고 얘는 빙으로 변했는데 빙은 잘 안 쓰지. 그래서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도스몰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접속사 뒤에서는 주어 동사를 쓰는 게 맞아. 근데 주어 동사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 뉴럴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신경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뉴런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지? 뉴런, 요거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뉴런. 자, 하지만 The wiring is a mess. mess는 이제 막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난장판을 mess라고 하죠. 와이어링은 이제 연결된 걸 와이어링이라고 할 건데 그 연결은 난장판이야. 엄청 지저분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The lines of communication between infant neurons are far less efficient than between those in the adult brain. 자, line of communication이면은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연결선 정도로 해보자. 뭐 사이에서? 아기들 뉴런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뉴런 사이에서 그 의사소통의 라인은 의사소통의 선은 훨씬 덜 효율적이야. 효율적이지가 않아. 뭐보다? Between those in the adult brain. 성인 두뇌에 있는 모 사이에서 보다. 성인 두뇌에서 있는 성인 두뇌 속에 있는 무엇들 사이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갈 거고 아시겠지만 대명사일 거고 누구 대명사일까? 누구 대명사일까? 요거지 요거. 라인즈에 대한 대명사겠지. 자, 그래서 지금 어법적으로 봤을 때 대명사 하나 챙길 수 있겠고 뭐 이런 거 비교급 강조 하나 챙기면 좋겠죠. 자, 지금 내용 잘 따라오고 있어. 내용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기 뉴런에서의 그 의사소통 신경망은 어른들 것보다 효율적이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야. 내용 놓치지 맙시다. 자, 넘어가서 The baby's perception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아이의 인식은, 이게 인식이지. 세상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은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뭐 하기도 하고 both intensely rich, 엄청나게 풍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wildly disordered, 정말 뭐 wildly 하다는 거는 막 야생적으로니까 여기서는 약간 다듬어지지 않았다를 표현하는 말 같은데 해석을 보면은 상당히라고 그냥 해석을 했다. 상당히 disordered, 무질서하다. 다시 세상에 대한 아이의 인식은 결과적으로 매우 강렬하기도 하고 상당히 무질서하기도 합니다 정도로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요거
오더라는 단어가 질서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디스오더는 질서가 깨졌다는 뜻이야. 디스오더는 무질서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 몸의 질서가 깨지면 병에 걸린 거기 때문에 디스오더는 질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다 떠나서 어쨌든 디스오더드는 무질서한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as children observe more evidence from the world around them. 자, as 뭐뭐 하면서로 해볼게. 아이들이 observe 흡수하면서 더 많은 증거를 세상으로부터 그들 주변에 그들 주변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증거를 아이들이 흡수하면서 특정한 가능성들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변할 거고 더 유용하게 변할 거야. 그리고 harden 단단해질 거야. 뭐로? 지식 또는 믿음으로 단단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병렬 이렇게 딱 생기면 좋겠고 혹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 하나 얘기해 보자. harden. hard가 단단한이란 뜻이 있지. 그래서 harden 하고 이제 en을 붙이면 이게 뭐뭐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추가하는 말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만들다 혹은 단단해지다 정도로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harden into를 좀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뭐뭐로 단단해진다, 뭐뭐로 굳다 정도로 해석하면 딱 자연스러운 표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식과 믿음으로 굳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해석 한번 보자. 해석에서 뭐라고 했을까? 굳어진다라고 그냥 해석을 했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봅니다. The neural pathways that enable those beliefs become faster and more automatic. 자, 신경적 통로들은 pathway, 길, 통로 이런 뜻입니다. 신경적 통로는 이러한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적 통로는 더 빨라지고 더 automatic, 자동적으로 될 겁니다. while 뭐 하는 반면에 혹은 뭐 하는 동안에 the ones that the child doesn't use regularly 아이가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prune away, prune away라고 하면 이제 가지치기를 한다는 뜻이거든. 수동태로 썼으니까 가지치기를 당하는 반면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다시. 자, 이러한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적 통로들은 더 빨라지고 더 자동적으로 된다. 아이가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가지치기 당하는 반면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원즈는 요 pathway 대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동태 쓴 거 체크해보자. prune away라는 단어가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뜻인데 잘 사용하지 않는 신경적 통로들은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단어 얘기 좀 해보면 prune이라는 단어는 방금처럼 가지치기 하다 라는 뜻도 있고, 글쎄 내 생각에 이게 문제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말린 자두를 푸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로 나올까? 안 나올 것 같긴 하지. 말린 자두를 푸른이라고 하는데 뭐 문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39번 지문까지도 마무리가 됐어. 뭐 내용은 잘 읽어보면 어렵지는 않은 내용 같아. 그러니까 주제 찾기 같은 거 문제로 내도 아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38번, 39번 지문 이렇게 두 개만 하고 영상 잠깐 끊고 다음으로 갈게요.